네, 세 가지 특징들 보고 오셨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은 꾸준히 강하네요. 그중에도 이슈가 있는 메디톡스, 내일도 갈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로봇주도 봤는데 로봇주가 다 간 건 아니고 인탑스나 에브리봇 정도가 강했죠. 그중에 저희는 첫 번째 종목으로 에브리봇을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는데 모멘텀이 약했던 걸지 주가가 바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벗어날 수 있다고 두 분 다 S를 주셨습니다. 모멘텀이 약했던 게 아니다. 윗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또 최근에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다가 네. 이게 엄청나게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력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장중에 16%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고가 라인을 가기 전에 물량에서의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본전 심리로 좀 탈출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은 이슈 자체는 좀 강했죠. 일단은 대량 거래를 바탕으로 좀 거래 급등이 나왔다는 점, 꼬리가 조금 긴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AI 로봇 쪽에서 사실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 자체는 이스라엘 이뉴이티브와 820만 달러 규모의 R&D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과 이 기업 두 기업만 또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술력 부분에서의 조금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기 로봇 시장에서는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서빙 로봇으로 또 진입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해당 부분들은 하반기 정도에 아마 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좀 최근에 신문을 보시면 네. 이런 서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작년 대비 거의 100% 이상 늘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인력 문제라든지 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출 단위 월 5천인가요? 해서 아무튼 일정 이상 나오는 부분에서는 특히나 빠르게 좀 회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방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청소기 로봇에다가 만약에 서빙 로봇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좀 알파가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좀 의존도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정부에서의 이런 지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국산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점유율 1등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좀 전도유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AI 쪽에서의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긍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항상 긍정 의견 주셨죠. 에브리봇 두 분 다 S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현대차와의 공급 계약 그리고 올해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이 이어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손을 잡고 주가도 달려줄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상향하자마자 오늘 4만 원 가까이 갔어요. 주가가 위치적으로 조금 높아서 노를 주신 걸까요? 네, 저는 충분히 상방을 열려 있긴 한데 오늘 주가가 16% 넘게 급등했다 보니까 약간 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기존 무역 상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좀 벗어났습니다. 포스코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포스코가 가지고 있던 가스전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원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도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특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관련했을 때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나왔던 포스코 모빌리티의 공급 계약 소식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것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했을 때 원료를 좀 안정적으로 조달했다는 점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이슈가 강해서 급등이 나왔지만 뭐 상박은 열려 있다. 그러다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지금은 노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메디톡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 중인 대웅제약, 휴젤과 합의를 통해서 로열티 수익이 4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기 조정받고 우상향을 이어가는데 과연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요? 네,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2분기에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소송 관련해서는 메디톡스가 아무래도 우위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이제 공장에 대한 유지 보수가 있었고 일회성 법적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본업에서의 사실 이 제품명을 좀 바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다소 영향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쪽 섹터는 이제 보툴리늄 톡신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균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게 네. 벌써 한 4년, 5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송 부분에서의 지금 합의를 통해서 로열티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는 네. 균 부분에서는 유리한 지금 고점에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또 이제 규모 자체가 25년까지 약 1,000억 원대가 이상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추정치보다도 한 4.3배 정도 그러니까 로열티 수익이 그 정도로 늘어난다라는 거는 어쨌든 제품의 판매 부분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점유율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유리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조금 발간을 했는데 목표 주가도 지금 38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44%를 추가적으로 좀 올린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일단 2분기에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뭐 이런 또 허가 신청이 또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하반기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재에 관련된 또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밑에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EU 승인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판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루트가 마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EU 승인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전폭적으로 이 시장이 개화가 들어가고 침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내년 하반기까지 적어도 모멘텀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건이 이미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 뭐 갑자기 합의를 할 수 없는 뭐 안 좋은 이슈가 터졌다거나 뭐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예스 올 노 통해서 내일장 주가 전망해 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지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네, 우리 팀장님은 진성TC 꼽아주셨고 본부장님은 LX 인터내셔널 친환경 관련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진성TC 건설기계 관련주 요즘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조선이라든지 건설기계 같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설기계 쪽에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진성TC가 그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진성TC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캐터필러향 매출이 높다 보니까 캐터필러와 함께 커플링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기조가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주가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매물대 뚫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무한궤도 쪽 소모품을 줄여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교체 주기가 빠릅니다. 6개월에서 약 18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특히 미국 시장 쪽에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건설 시장 자체가 80년 이후에 찾아온 호황기다라고 할 정도로 대호황기입니다.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핵심 광물 쪽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벨트형 바퀴 같은 경우가 보면은 건설이라든지 광산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3,500원 정도를 제시를 할 텐데 13,500원 정도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13,5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인데 1,600원이 이 라인대에서 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손절가는 1,600원을 좀 지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수들은 좀 보는 시각이 비슷한가 봐요. 저희 다음 코너도 공략주 알려드리는데 월요일에 또 공략주가 진성TC였거든요. 목표가도 똑같습니다. 13,500원까지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C 알아봤고요. 본부장님은 LX 인터내셔널 친환경을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시나 봐요. 뭐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앞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X 했으니까 네. 대체주로 이거 LX 인터내셔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뭐 120선뿐만 아니라 좀 1년선도 좀 충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락전 요 갭을 만들었었던 라인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친환경적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좋은 회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LNG 저장 탱크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전자, 뭐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이런 사업들을 또 영위할 거고 신사업으로 이제 광물 쪽을 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가 원래 좀 저평가 얘기가 많이 있었던 네. 회사들이다 보니까 뭐 1차적으로는 36,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 34,000원 라인 뚫어주게 되면은 38,000원에서 39,000원 라인까지 상방이 좀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다 요 앞부분에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요 갭 메우는 정도까지 좀 목표가 세우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1차 목표가는 36,500원, 2차로 4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2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침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아가면서 주가도 강했죠. 목표가 36,500원 1차로 말씀해 주셨고 4만 원까지 봐도 되겠다라는 긍정의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LX 인터내셔널까지 두 분의 공략주 모두 만나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